제7강 3점 수능 테스트 문제입니다. 1번 그린 가는 우리나라 동해안의 두 해역 A와 B 위치를, 그리고 나는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고 있는 어느 해 6일 동안 1일부터 7일까지 6일 동안 이 두 해역에서의 표층 수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기간 중 강한 용승이 일어난 적이 있다. A 해역의 수온 변화는 실선으로 나타내고 있고 B 해역의 수온 변화는 점선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A 해역의 경우는 사이를 경계해 가지고 그 이후로 수온이 이렇게 급격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B 해역은 거의 수온 변화가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남풍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은 A 해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 때 북반구의 경우는 표층 해수가 풍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이동을 하지요. 그래서 표층 해수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 A 해역 밑에서는 차가운 해수가 올라오는 용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온이 이와 같이 급격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남풍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은 A 해역이 됩니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 A에서 남풍의 세기는 기역 기간이 니은 기간보다 강하다. 기역 기간에는 A 해역의 수온이 높은 상태였었는데 니은 기간 동안에는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수온이 한 5도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데, 바로 이때가 남풍 영향을 많이 받은 때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 기간에 A에는 B보다 표층 수온이 5도 이상 낮은 해수가 존재한다. 나 그래프에서 보면은 니은 기간에 A 해역의 수온은 B 해역의 수온보다 5도 이상 이렇게 낮게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5도 이상 낮은 해수가 A 해역에서는 존재하는 거 맞습니다. 니은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 디귿, 니은 기간의 표층 용존 산소량은 A가 B보다 많다. 산소는 기체 상태인데, 기체는 수온이 낮을수록, 표층 수온이 낮을수록 잘 녹기 때문에 수온이 낮을수록 용존 산소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니은 기간의 표층 용존 산소량은 수온이 더 낮은 A에서 B 해역보다 더 많이 존재하게 되죠. 용존 산소량은 A 해역에서 B 해역보다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디귿 맞았습니다. 2번 그림은 세계 해역의 평균 용승량을 나타낸 것이다.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위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북쪽이 되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위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남쪽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은 서쪽, 오른쪽은 동쪽이 되지요. 그런데 색깔이 밝을수록 용승이 강한 해역이 되고, 색깔이 어두울수록 침강이 잘 일어나는 해역이 됩니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고르기. 기역 A와 B 해역에서는 용승이, C 해역에서는 침강이 일어난다. A하고 B는 색깔이 밝기 때문에 용승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 맞고, C 해역은 색깔이 검기 때문에 침강이 일어나는 거 맞았습니다. 기억은 맞았습니다. A 해역에서 용승이 일어나는 원인은, A 해역은 적도부터 북의 20도, 또 적도부터 남의 20도 사이인데, 이 사이에서는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이 불지요. 그런데 북반구의 경우는 풍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을 하고, 남반구의 경우는
풍향에 대해서 왼쪽 직각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하기 때문에 적도 해역에서는 발산이 일어납니다. 해수가 북쪽과 남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발산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적도 해역에서는 밑으로부터 찬 해수가 올라오는 적도 용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해역에서는 용승이 강하지요. 그리고 비해역은 폐하로 연안인데 여기서는 남농무역풍이 강하고 이 남농무역풍은 남풍 계열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남풍, 풍향에 대해서 왼쪽, 남반구의 경우는 풍향에 대해서 왼쪽 방향으로 왼쪽 직각 방향으로 표층해수가 이동을 하지요. 그래서 이 폐하로 연안에서도 역시 찬 해수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C해역에서는 적도로부터 올라오는 해수가 점점 수온이 낮아지지요. 그리고 올라옴으로 인해 가지고 강수량보다는 증발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염분도 높아집니다. 수온은 낮아지고 염분은 높아지기 때문에 밀도가 커지지요. C해역에 와서는. 그래서 C해역에서는 침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비해역 여기 폐로 연한 비해역은 주변 해역보다 해수면의 높이가 높다고 되어 있는데 비해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남풍의 영향을 받아서 표층 해수가 왼쪽 서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해역은 표층 해수의 해수면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 높이가 높다가 아니고 낮다지요.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A해역과 B해역에서는 모두 북풍 계열의 바람에 의해 표층 해수의 이동이 일어난다. A해역에서는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에 의해서 해수가 북쪽과 남쪽 풍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그러니까 북반구의 경우는 해수가 북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남반구의 경우는 이 풍향, 남동무역풍의 왼쪽 직각 방향, 그래서 남서 방향으로 이동을 하지요. 그래서 A 해역에서는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에 의해서 표층 해수가 이동을 합니다. A 해역에서는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에 의해서 표층 해수가 이동하고 그 다음에 B 해역에서는 지속적으로 푸는 남풍에 의해서 표층 해수가 서쪽, 외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두 북풍 계열의 바람은 아니지요. 남동무역풍도 있고 남풍도 있기 때문에 모두 북풍 계열의 바람에 의해 표층 해수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3번 그린 가와나는 남반구에서 해안을 따라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 때 해수 이동 방향을 화살표로 다하는 남반구에 위치한 어느 대륙 서해안의 표층 영향염의 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 방향 표시가 있는데 화면의 뒤쪽이 북쪽, 화면의 앞쪽이 남쪽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은 서쪽, 오른쪽은 동쪽이 됩니다. 그린 가와나에서 이 바다는 다같이 대륙의 서쪽에 있기 때문에 대륙의 서해안이 됩니다. 이 그래프는 대륙의 서해안의 표층 영향염의 분포를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가그림과 나그림에서 다같이 왼쪽 바다, 대륙의 왼쪽 바다의 영향염의 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가로축을 보면은 왼쪽이 해안으로부터의 거리가 0이기 때문에 이쪽이 연안이 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해안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먼 바다 외해가 됩니다. 근데 그래프를 보면은 이 연안에서 영향염의 농도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연안에서 외쪽으로 멀어질수록 영향염의 농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연안에서 찬 심층해수가 올라와야 됩니다. 찬 심층해수 속에는 영향염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포를 보이려면은 연안에서 찬 심층해수가 올라오는 용승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림 가하고 나 중에서
가그림은 바닷물 표층 해수가 연안에서 먼 외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바로 용승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와 같은 영양염의 농도 분포가 나타나는 그 바다는 가가 되지요. 가. 이 경우는 계속해서 남풍이 불었다고 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남반구는 풍향에 대해서 표층에서는 왼쪽 직각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가그림에서는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어서 표층 해수가 외쪽으로 이동을 하고 심층의 찬 해수가 올라오는 용승 현상이 일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그림의 경우는 표층 해수가 외쪽에서 연안 쪽으로 이렇게 흘러오기 때문에 이 경우는 북풍이 지속적으로 불었다고 봐야 됩니다. 남반구의 경우는 풍향에 대해서 왼쪽 직각 방향으로 표층 해수가 이동하기 때문에 나그림의 경우는 북풍이 지속적으로 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외에서 연안 쪽으로 흘러온 해수는 침강을 하게 되지요. 나그림에서는 연안에서 침강이 일어납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 가에서는 남풍, 나에서는 북풍이 분다. 맞았지요. 그 다음에 연안에서 해수에 침강이 일어나는 경우는 나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의 분포는 나보다 가일 때 잘 나타난다. 다의 분포는 연안에서 연안에서 영양염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표층 영양염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그러려면은 용승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심층의 찬 해수 속에는 영양염이 풍부하기 때문에 연안에서 찬 심층 해수가 올라오게 되면은 이와 같이 영양염의 농도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의 분포는 나보다 가일 때 잘 일어난다. 맞았습니다. 4번 그린 가와나는 엘니뇨 또는 라니냐 중 어느 한 시기의 태평양에서의 총 강수량과 강수량 편차,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 값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의 시기가 엘니뇨 시기인지 아니면 라니냐 시기인지를 판단할 때는 강수량 편차를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평상시보다 강수량이 많으냐 적으냐 이게 기준입니다. 총 강수량을 가지고 엘니뇨하고 라니냐 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도 항상 이쪽 서태평양 쪽에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가그림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고 나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림에서 색깔이 밝을수록 강수량 편차가 플러스로 평상시보다 강수량이 많은 시기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림을 보면은 태평양 중앙 적도 해역부터 동태평양 적도 해역까지 평상시보다 강수량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색깔이 밝기 때문에 강수량 편차가 플러스가 되어서 태평양 중앙 적도 해역부터 동태평양 적도 해역까지 평상시보다 강수량이 많이 나타나는 그림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는 다 같이 엘니뇨 시기입니다. 나 그림을 볼 때 이 시기가 엘니뇨 시기이기 때문에 가 그림에서도 똑같은 엘니뇨 시기로 봐야 됩니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총 강수량은 북의 20도 해역이 적도 해역보다 대체로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총 강수량은 가 그림에서 봐야 되는데 북의 20도 해역에서는 색깔이 검게 나타나고 있지요. 대략적으로 100mm보다 강수량이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의 20도에서는. 그런데 적도 해역에서는 색깔이 밝지요. 적도 해역에서는 600에서 800mm, 총 강수량이 600에서 800mm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습니다. 대체로 많다가 아니라 적다지요. 그 다음에 니은 강수량 편차가 플러스 50mm 이상인 해역은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보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 넓게 분포한다. 맞지요? 그림에서 보면은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는 색깔이 검기 때문에 강수량 편차가 마이너스 값이지만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서는 색깔이 밝기 때문에 강수량 편차가 플러스가 되어서 강수량 편차가 플러스 50mm 이상인 해역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 넓게 분포하는 거 맞았습니다.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서태평양 적도 부근 평균 해수면의 기압을 동태평양 적도 부근 평균 해수면의 기압으로 나눈 값은 평상시보다 크다고 그랬는데 방금 전에 이 시기는 엘니뇨 시기라고 그랬죠. 엘니뇨 시기는 무역풍이 약하게 돼가지고 따뜻한 해수가 이쪽 서태평양 쪽으로 잘 흘러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태평양에서는 평상시보다 기압이 상승을 하게 되고 이쪽 동태평양 쪽에서는 평상시보다 기압이 하강하게 됩니다. 따뜻한 해수가 이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기압이 하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태평양 적도 부근 평균 해수면의 기압을 동태평양 적도 부근 평균 해수면의 기압으로 나눈 값은 평상시보다 크게 되지요. 분모값은 작아지고 분자값은 커지기 때문에 요 값은 평상시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5번 그린 가는 엘니뇨와 남방 진동을 관측하기 위한 관측소의 위치 ABC의 위치를 그리고 나는 A와 B 두 지점에서 A는 타윈, B는 타이트입니다. 두 지점에서 관측한 남방 진동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타윈 A와 타이트 B에서는 해면 기압을 엘니뇨 감시 구역 C에서는 수온을 측정한 것이다. 자, 그림을 보면은 남방 진동 지수 값이 나왔는데 연도별로 나왔는데 남방 진동 지수는 뭘 의미하느냐면은 우선 남방 진동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남방 진동은 열대 태평양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서태평양의 기압이 이쪽 서태평양의 기압이 평상시보다 높아지면 이쪽 동태평양의 기압은 평상시보다 낮아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쪽 서태평양의 기압이 평상시보다 낮아지면 반대로 동태평양의 기압은 평상시보다 높아져서 우리가 시소를 탈 때 한쪽이 높아지면 한쪽이 낮아지듯이 남방진동이라는 것은 이쪽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기압이 오르내리는 현상이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낮아지는 그러한 시소 현상을 남방진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방진동 지수를 구할 때는 반드시 이 타이트의 해면 기압 편차에서 다윈의 해면 기압 편차를 뺍니다. 그 값을 표준 편차 값으로 나눠서 구합니다. 남방 진동 지수를 구할 때는 반드시 타이트의 해면 기압 편차에서 다윈의 해면 기압 편차를 빼야 됩니다. 그 값을 표준 편차로 나눠서 구합니다. 그런데 이 값이 남방 진동 지수 값이 플러스로 나타나는 시기도 있고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시기도 있는데 플러스로 나타나는 시기가 라니냐입니다. 왜냐하면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이 강해져서 따뜻한 해수가 이쪽 서태평양 쪽으로 흘러오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이쪽 다윈의 해면기압 편차가 작아지지요. 다윈의 해면기압 편차가 평상시보다 작아집니다. 이 식에서 다윈의 해면기압 편차가 평상시보다 작아지면 남방진동 지수 값은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남방진동 지수 값이 플러스가 되는 시기는 라니냐입니다. 그리고 엘니뇨 시기는 무역풍이 약해져서 따뜻한 해수가 이쪽 서태평양 쪽으로 잘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쪽 다윈의 해면기압 편차는 평상시보다 커집니다.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서 다윈의 해면기압 편차가 커지게 되면 남방진동 지수값은 마이너스가 되지요. 그래서 남방진동 지수값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시기, 니은 시기는 엘니뇨가 됩니다. 기억 시기는 라니냐가 되지요.
자, 이 자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고르기. 난방진동지수는 방금 전에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기억 시기는 라니냐 시기인데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따뜻한 해수층이 평상시보다 두껍다고 그랬는데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이 강해져서 따뜻한 해수가 이쪽 서태평양 쪽으로 더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동태평양 연안에서는 차가운 해수가 올라오는 용승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는 그만큼 얇아지게 되지요. 그래서 기억, 평상시보다 두껍다가 아니고 얇답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시기는 엘니뇨지요. 엘니뇨 시기에 C 구역에서 측정한 수온 편차,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 값은 플러스의 값을 갖는다. 니은 시기는 엘니뇨 시기이기 때문에 엘니뇨 시기는 무역풍이 약해져서 따뜻한 해수가 이쪽 태평양 중앙 해역부터 동태평양 쪽까지 따뜻한 해수가 이쪽에 많이 머물러 있게 되기 때문에 수온 편차는 플러스의 값을 갖는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서태평양 적도 해역과 동태평양 적도 해역 사이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 기억 시기, 라니냐 시기가 니은 시기, 엘니뇨 시기보다 크다. 평상시에도 따뜻한 해수가 동태평양 쪽에서 서태평양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이쪽 서태평양 쪽의 해수면의 높이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라니냐 시기에는 무역풍이 더 강해져 가지고 따뜻한 해수가 이쪽 서태평양 쪽으로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서태평양 쪽의 해수면은 더욱더 높아지지요. 그래서 라니냐 시기는 이쪽 서태평양과 동태평양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엘니뇨 시기는 무역풍이 약해져서 그나마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 쪽으로 더 흘러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태평양 쪽의 해수면의 높이는 평상시보다 높아져서 서태평양 쪽과 동태평양 쪽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는 좀 줄어들게 됩니다. 엘니뇨 시기에는 해수면의 높이 차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디귿 이 높이 차이,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는 기억 시기, 라니냐 시기가 엘니뇨 시기보다 크다. 맞았지요. 디귿은 맞았습니다. 6번 그린 가는 엘니뇨 또는 라니냐 시기에 측정한 동태평양 적도 부근, 동태평양 적도 부근이면 이 오른쪽이 되지요. 태평양이 오른쪽.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 수온 편차,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 값을 그리고 나는 가와 같은 시기에 측정한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식물성 플랑크톤 농도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 그림은 수온 편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수온 편차는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 값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보면은 이쪽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의 색깔이 밝기 때문에 수온 편차가 작은 값으로 나타냅니다. 이 얘기는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아졌다는 것이죠. 평상시보다 이쪽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수온이 낮아지는 시기는 라니냐 시기죠. 라니냐 시기에는 무역풍이 강해져서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 쪽으로 흘러가고 이쪽 동태평양 쪽에서는 찬 해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수온 편차가 평상시보다 마이너스가 돼서 수온이 평상시보다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게 라니냐 시기입니다. 가가 라니냐 시기이기 때문에 나도 같은 시기를 나타낸다고 했기 때문에 나도 라니냐 시기가 됩니다. 나 그림에서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색깔이 검게 표시되기 때문에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가 이쪽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가 아주 증가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시기는 라니냐 시기이기 때문에 심층으로부터 찬 해수가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심층의 찬 해수 속에는 영양염이 풍부하기 때문에 영양염이 표층으로 올라오게 되면 표층에서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가 크게 증가하게 되지요. 이거를 단면적으로 표시했을 때 엘니뇨 시기에는 무역풍이 약해져서 따뜻한 해수가 이쪽 동태평양 쪽에 머물기 때문에 찬 해수가 올라오지 못해서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집니다.
동태평양 쪽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집니다. 그런데 라니냐 시기에는 무역풍이 더 강해져 가지고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심층으로부터 찬 해수가 올라오지요. 그래서 서태평양 쪽하고 동태평양 쪽의 수온 차이가 증가하게 됩니다. 라니냐 시기에는.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 이 시기 라니냐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 해역, 여기가 A 해역이네요. A 해역에서의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깊다. 이 시기는 라니냐 시기라고 그랬는데 라니냐 시기는 찬 해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만큼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얇아지고 혼합층의 두께도 얇아집니다. 그러면은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얕아지지요.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가 깊다가 아니라 얕답니다.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A 해역에서 표층 영양염의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그랬지요. 라니냐 시기에는 농도가 높다. 맞았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과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 수온 차가 작다라고 그랬는데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이 강해져서 이쪽 동태평양 쪽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더 낮아진다고 그랬지요. 찬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전에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수온 차이는 평상시보다 증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태평양 적도 부근과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 수온 차는 작아진다가 아니라 커집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7번 그린 가나다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관측한 태평양 적도 해역 남해 2도부터 북의 2도의 월 평균 표층 수온 편차, 동서방향 풍속의 편차, 그 다음에 20도씨 등 수온선의 깊이 편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편차는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 값이다. 그린 가는 표층 수온 편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색깔이 밝을수록 표층 수온 편차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색깔이 어두울수록 표층 수온 편차가 마이너스 값이 돼서 평년보다 수온이 낮아진 그런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로축에 경도가 나와 있지요. 왼쪽은 동경 140도, 오른쪽은 서경 100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 왼쪽을 서태평양으로 보고 오른쪽을 동태평양 쪽으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경도라는 것은 여기 그림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를 지나는 좌우선을 본초 좌우선이라고 하는데 이 선보다 왼쪽이 서쪽이 되지요. 위쪽이 북쪽, 아래쪽이 남쪽이 되기 때문에 왼쪽은 서쪽이 되는데 그린위치 천문대 본초 좌우선보다 서쪽 왼쪽으로 각도를 재는 것을 서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린위치 천문대 본초 좌우선을 기준해서 오른쪽 동쪽으로 각을 재는 것은 동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동경 140도라는 것은 그린위치 천문대 본초 좌우선으로부터 동쪽으로 140도 벗어난 지점이라는 뜻인데 이 지점은 바로 서태평양 쪽이 됩니다. 여기 경도를 동경 140도라고 해서 이쪽을 동태평양 쪽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쪽이 서태평양 쪽이 됩니다. 경도하고 태평양에서의 동서방향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동경 140도 지점에는 서태평양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서경 100도라고 그랬는데 서경 100도 지점은 이 본초 좌우선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로부터 서쪽으로 왼쪽으로 100도 떨어진 지점인데 그 지점에서는 동태평양 쪽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 서경 100도로 표시된 지점을
서태평양으로 보면 안 되고 동태평양으로 봐야 됩니다. 다른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이 서태평양, 오른쪽이 동태평양 쪽이 됩니다. 다에서도 왼쪽이 서태평양, 오른쪽이 동태평양으로 봐야 됩니다. 그림 가에서 이 오른쪽이 동태평양이 되는데 동태평양 쪽에 수온이 밝게 표시되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수온이 상승했습니다. 동태평양 쪽에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지는 시기는 바로 엘니뇨 시기지요. 그래서 A 시기는 엘니뇨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B 시기는 색깔이 검기 때문에 표층 수온 편차가 마이너스 값, 동태평양 쪽에 수온이 평상시보다 낮아졌던 시기입니다. 오른쪽이 동태평양 쪽인데 동태평양 쪽에 색깔이 검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아진 시기, 라니냐 시기로 봐야 됩니다. B 시기는 라니냐, A 시기는 엘니뇨 시기로 봐야 됩니다. 그림 나에서는 동서방향 풍속 편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색깔이 검을수록 편차가 마이너스 값이 돼서 동풍이 우세한 시기가 됩니다. 색깔이 검을수록 동풍이 우세한 것을 의미하고 색깔이 밝을수록 서풍이 강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A 시기는 색깔이 밝기 때문에 서풍이 강한 시기지요. 서풍 계열의 바람이 강하고 오히려 동풍 계열의 바람은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 A 시기 무역풍이 약한 시기로 봐야 되기 때문에 가그림하고 일치하지요. 그리고 B 시기는 색깔이 검기 때문에 색깔이 검을수록 동풍이 더 강한 시기, 마이너스 값은 동풍이 더 강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B 시기는 마이너스 값, 동서방향 풍속 편차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북동무역풍이 더 강한 시기, 바로 엘니뇨 시기가 되는 거 맞지요? 그림 가하고 일치합니다. 나그림에서도 A 시기는 엘니뇨, B 시기는 라니냐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다그림에서는 20도씨 등 수온선, 혼합층이죠. 수온 20도로 일정한 혼합층의 깊이 편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색깔이 밝을수록 깊이 편차가 플러스가 돼서 평상시보다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운 시기, A 시기는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졌죠. 왜냐하면 A 시기는 엘니뇨 시기이기 때문에 무역풍이 약화가 돼가지고 따뜻한 해수층이 이쪽 동태평양 쪽에 머물러서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 맞지요. 그리고 B 시기는 이쪽 동태평양 쪽에 색깔이 검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가 얇아지는 시기, 바로 라니냐 시기 맞습니다.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이 더 강해져 가지고 심층으로부터 찬 해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만큼 혼합층의 두께가 얇아집니다. 그래서 B 시기 다같이 라니냐 시기가 되고 A 시기는 다같이 엘니뇨 시기가 됩니다. 자,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동태평양 적도해역에서 표층 수온 A기간 엘니뇨 시기라고 그랬죠. 엘니뇨 기간이 B 라니냐 기간보다 낮다가 아니라 높다지요. 그림 가에서 동태평양은 오른쪽인데 동태평양 해역에서 표층 수온은 A기간에는 밝기 때문에 표층 수온 편차가 플러스 평상시보다 높게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A시기가 더 높고 그 다음에 B시기는 라니냐 시기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아지는 시기입니다. 동태평양에서. 그래서 A기간이 B기간보다 낮다가 아니라 높다지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B기간이면 라니냐 시기인데 라니냐 시기에 적도역에서 무역풍의 세기는 평년보다 대체로 강하다. 맞다고 그랬죠. 나그림에서 B기간이 라니냐 시기인데 북동 무역풍이 더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역풍의 세기는 평년보다 대체로 강하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동태평양 적도역에서 혼합층의 두께 A기간이 B기간보다
두껍다. 다 그림에서 20도씨 등원선 깊이 바로 이렇게 혼합층의 두께를 의미하는데 A기관이 더 밝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가 A기관 엘니뇨 시기에 더 두껍다. 맞았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처음에 다 설명을 했지요. 오른쪽에 자세하게 설명이 있으니까 천천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8번 다음은 빙하 코어를 이용한 고기후 연구 방법을 소개한 글이다. 빙하 코어라는 것은 원통형 시추기로 빙하를 시추해서 그 원통 속에 포함되어 있는 빙하 기둥, 원통형 기둥을 빼낸 것을 빙하 코어라고 합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옛날에 형성된 것이고 빙하 코어에서 위쪽으로 올라올수록 최근에 형성된 것이 되지요. 대규모의 화산 폭발은 대기 중으로 다량의 화산 분출물을 방출하여 내린 눈의 산성도를 기억시키고 빙하 코어의 전기 전도도 값을 증가시킨다. 연구자들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빙하 코어의 큰 전기 전도도 값에 해당하는 화산 폭발 시기를 찾아서 니은을 추정할 수 있다. 옳은 설명 고르기. 화산이 폭발할 때 대기 중으로 화산 분출물이 방출되는데 화산 분출물에는 이제 화산친, 화산재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화산가스, 이산화탄소라든가 이산화황, 수소, 질소, 황화수소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눈을 형성하는 입자를 강선 입자라고 하는데 눈을 형성하는 강선 입자에 녹게 되면 눈의 산성도를 높이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 물질이 전류를 잘 통과하는 능력을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데 전기 전도도 값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도 값이 높게 나타나는 그 얼음의 깊이 시기, 그 시기가 바로 화산 폭발이 일어났던 시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A 시기하고 B 시기 오른쪽에 있는 시기, 전기 전도도 값이 피크로 나타나는 이 두 시기가 화산 폭발이 일어났던 시기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는 그 대기 중에 먼지량도 증가하게 되지요. 그래서 A 시기가 당연히 B 시기보다 대기 중 먼지량도 A 시기가 전기 전도도 값이 아주 작은 B 시기보다 전기 전도도 값이 훨씬 큰 A 시기가 대기 중 먼지량도 많다고 봐야 됩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 증가하는 기억에 해당한다. 맞지요? 눈의 산성도 화산가스 속에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수소, 질소, 황화수소가 강설 입자에 녹게 되면 눈의 산성도를 증가시킵니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고 그 다음에 니은 빙하 코어 생성 시기는 니은에 해당한다. 니은은 바로 이제 전기 전도도 값에 해당하는 화산 폭발 시기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도도 값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화산 폭발이 언제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알아내면은 빙하 코어의 생성 시기도 알아낼 수가 있지요. 그래서 화산 폭발 시기를 찾게 되면은 빙하 코어의 시기, 니은 시기도 알아낼 수 있는 거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 중에 먼지량, 얼음 깊이가 A인 시기가 얼음 깊이가 B인 시기보다 많았을 것이다. A인 시기는 전기 전도도 값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화산 폭발이 일어났던 시기인데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대기 중에 먼지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도 값이 더 큰 A 시기가 전기 전도도 값이 작은 B 시기보다 대기 중 먼지량도 더 많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았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